반갑습니다. 기분 주식입니다. 오늘은 8천억 자산가인 주식천재 BNF는 어떻게 수천억 자산가가 되었는지에 대한 강의를 진행할 예정이니까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다 보시고 정말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 좋아요, 댓글, 구독까지 꾹꾹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강의를 시작하기 앞서서 돈 많은 사람들의 마인드를 왜 배워야 되는지부터 좀 설명드리도록 할 텐데, 오늘 강의는 간접적으로 8천억 자산가가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들을 수 있는 강의인데요. 워렌 버핏 한 끼 식사는 246억 원이라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좀 목을 맬까요? 그들의 투자 마인드와 생각을 배우기 위함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내 수중의 자금이 1억도 안 되기 때문에 나랑은 좀 거리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BNF도 초기 투자 자금은 1,000만 원으로 읽어낸 것이기 때문에 오늘 강의를 꼭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BNF 그는 누구인가? 자, 1978년 3월 5일생, 이제 이름은 코테가와 타카시고요. 일본의 이제 전업 투자자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1,600만 원으로 시작해서 약 10년 만에 수천억대 자산가로 자리매김을 했고 15년 기준으로 8천억 자산가를 이제 이름을 올렸습니다. 뭐 23년이니까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1조가 넘는 자산의 이제 자산가가 되었겠죠. 자신의 계좌와 부동산을 일본 공영방송의 NHK에 출연해서 자신의 계좌를 인증을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슈퍼개미가 뭐 SBS, KBS, 이제 MBC에 이제 자산을 이제 계좌를 노출을 해가지고 인증을 받고 어느 정도 이제 국민들한테 인증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BNF가 유명하게 된 일화가 한 사례 있었는데, 하루 만에 200억의 수익을 올렸던 사례였습니다. 자, 2005년 미조증권사에서 61만의 주식을 딱 한 주를 매도를 하는 거였는데, 거꾸로 1엔에 61만 주 매도를 이제 주문 실수로 쭉 하면서 주가가 쭉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BNF가 이 종목 과도하게 떨어질 종목이 아닌데 라고 해가지고 처음에는 50주를 넣고 계속 주가가 떨어지니까 1000주씩 분할 매수를 해서 총 7100주의 매수를 하게 됐고 하루 만에 22억의 수익을 낼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시장에 대해서 이제 유심히 봤다라는 거겠죠. 근데 이제 이러한 사례가 일본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있었습니다. 자, 2018년 때 삼성증권에서 이제 전산 오류로 주문 실수를 하게 되면서 주가가 롤러코스터로 하락이 나왔고, 그 당시에서도 이제 계속 하락이 나오면서 주가를 저점에서 공략한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불과 일본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럼 이제 BNF가 어떻게 이제 자산을 좀 증식했는지 좀 보면은, 자, 2000년대 초반부터 매매를 해가지고 자산을 계속 늘렸어요. 자, 2100%의 이제 자산 증식도 하고 계속 늘리다가 2005년도에 이제 약 700%의 이제 자산 증식을 했습니다. 왜 이때가 더 중요하냐고 하면은, 2001년도 때는 2100% 늘리지 않았나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자산이 작은 이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에서 이제 1억을 수익 내는 것보다 10억에서 100억 수익 내는 게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왜? 자산 증식이 더 크게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2005년 말에 BNF가 어떻게 투자를 했었냐고 하면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자산 50%를 하한가 따라잡기를 해가지고 과감하게 투자를 했고, 그로 인해서 약 700%의 수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만의 투자 철학과 본인만의 투자 신념이 확고하기 때문에 과도하게 떨어지는 종목을 확 갖다 매수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BNF는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핵심이겠죠. 자, 본인만의 매매 스타일이 뚜렷했어요. 일단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를 중퇴를 하고, 그러면서 주식 공부는 따로 하지 않았는데 처음에만 매매 방법을 익히기 위해서 책 한 권을 딱 본 게 전부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고 이제 스스로 깨달으면서 본인만의 매매를 추구를 했습니다. 뭐 중장기 매매도 해보고 단타 매매를
해보고 하면서 본인만의 매매 스타일을 찾았겠죠. 오늘 사실 제가 BNF 매매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드리겠지만 이 부분이 가장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단타 매매, 내 매매 스타일은 단타 매매가 아닌데 중장기 매매로 좀 안정적인 매매 스타일을 추구를 하는데 돈 많이 번 사람이 8천억대 자산가가 된 사람이 단타 매매로 수익을 벌었대 라고 해가지고 나도 그런 매매로 이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나의 매매와 내 매매의 투자 신념이 확고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이 좀 핵심이겠고요. 그러니까 이제 단타 매매다 보니까 이제 PER과 PBR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본적 분석의 핵심은 뭐냐고 하면은 바로 실적이에요. 이 실적을 두고 투자를 하는데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단발적으로 계속 우상화하는 종목들도 있지만 주가가 떨어졌다가 올라가는 종목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적만 보고 투자하기에는 단타 매매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서 기본적 분석을 통해서 매매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단타 매매로 매매를 해서 당일 시세 뭐 3%에서 5% 이제 해당 부분들을 맞추고 그것에 발맞춰서 대응하는 전략들로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무리한 매매, 뭐 이제 미수나 신용을 가지고 매매하지 않고 단순히 이제 현물 매수만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 자금에서 딱딱 원칙을 가지고 투자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본인만의 매매 스타일은 알겠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매매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핵심이겠죠. 첫 번째는 상승장 때 어떤 식으로 매매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에서 특정 테마나 업종이 상승이 과도하게 나오고 있고 그 안에서 주도주가 되는 종목들을 위주로 투자해서 집중해서 투자를 한다라고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자고 하면은 올해 이제 2023년 이제 1월부터 계속 상승을 해 나왔던 섹터는 바로 뭐였다? 2차 전지였습니다. 그 안에서 중심이 되는 종목들을 위주로 투자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정 업종에 자금이 쏠리면서 과도하게 유입이 됐다면은 대장주를 공략하지 못했더라도 후발로 종목이 나오는 2등주, 3등주를 공략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최근에 움직임이 나왔던 이제 섹터들을 뭐냐고 하면은 대형 IPO 이제 신규 상장 종목들의 이제 자금들이 쏠리는 흐름들이 많이 나왔다란 말이에요. 어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토스가 상장한다는 이슈에 따른 움직임들이 나왔고 오늘은 이제 핑크퐁 이제 상장한다는 이슈에 따른 삼성출판사가 움직임이 나와줬습니다. 그 어제를 좀 보고 예시를 본다라고 했을 때 어제 상승이 과도하게 나왔던 대장주는 뭐였냐고 하면 바로 이월드였습니다. 이월드가 이제 갭상승 이후에 단기적인 조정을 받고 쭉 올라가면서 상한가에 마무리하면서 이제 상한가에 마무리를 했어요. 그러면은 토스는 나랑 맞지 않다고 해가지고 투자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후발로 움직이는 종목을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어떤 종목? 한국전자 인증을 투자한다는 거예요. 자, 한국전자 인증을 어디서 투자하자고 하면은 주가가 이제 조정을 받고 단발적으로 상한가에 마무리를 했지만 한국전자 인증은 상한가에 마무리하지 않고 조정을 받는 이러한 시점에서 종가에 베팅해가지고 다음날 매도하는 전략으로 투자를 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방법들로 매매라는 게 상승장에서 투자하는 방법이겠고요. 그리고 하루에 600에서 700 종목의 주식 움직임을 기억하면서 매매를 합니다. 이러한 매매 스타일의 어떤 부분들이라고 하면은 최근에 움직임이 종목들이 나왔던 종목이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 테마나 업종에 대해서 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폐배터리의 움직임들을 이제 꿰고 있다. 그러면은 오늘 폐배터리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나오네. 세비켄, 서미라이트, 뭐 NFC, 웨크로한텍, 파워로직스 이러한 종목들의 움직임이 나오네. 이러한 부분들이 머릿속에 입력값으로 저장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시장과 움직임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겠죠. 왜? 단타 매매를 하기 때문에 시장에 자금들이 쏠리고 움직임들이 이제 과감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기억하면서 투자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상승장에 영원하게 움직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마무리냐? 그 시점이 바로 금리 인상이 멈추면
지수가 천장이기 때문에 주가가 그 다음에 지수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상승장 매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는 했어요. 그럼 하락장, 상승장에서 매매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주가가 계속 올라가니까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섹터를 매매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생각해서 할 수 있겠지만 그럼 하락장에 대한 매매도 중요하겠죠. 자, 하락장은 어떤 식으로 좀 투자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환 매매를 해가지고 섹터별로 모니터링을 진행을 하고 섹터 대비 부진한 개별주들을 매수를 하는 건데 종목들이 쭉 올라간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서 부진한 종목들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 거고 그 부진한 종목을 어떻게? 이평선의 괴리율 25일선을 기준으로 이동평균선의 괴리율을 이용하여 낙폭이 큰 종목을 아까 전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전일자에 종가 매수하고 다음날에 매도하는 방향성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하락 종목은 손절하고 상승 종목으로 빠르게 갈아타라는 순환매 전략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들이라고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데 사실 단타 매매를 할 때 제일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단타 매매가 스윙과 중장기로 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 나는 3% 먹으려고 이 주식에 접근을 했는데 주가가 계속 떨어져요. 그러니까 5%, 10% 손실폭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과정에서 손절을 못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상승 종목으로 나오는 종목들로 다시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야 되는데 본전 매도에서 마감을 하던가 아니면은 약수익권에서 마감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인 기회비용의 손실과 그러고 실질적으로 3% 수익 내려고 들어갔지만 마이너스 5% 이상 손실을 보기 때문에 이러한 매매를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업종별로 나올 수 있는 낙폭의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산업별로 나올 수 있는 괴류를 통계를 낸 후 매매를 합니다. 이 부분이 뭔지 좀 자세히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말씀을 드리면은 업종별로 괴리율이 일정 퍼센테이지로 딱딱딱 정해놓은 걸 가지고 데이터베이스 기반을 가지고 투자한다는 겁니다. 뭐 약품은 약 5에서 10% 대비, 전기는 뭐 10에서 15% 대비, 식품은 뭐 7%에서 10% 대비, 하이테크는 뭐 10에서 15% 대비, 화학은 뭐 7%에서 10% 대비, 증권은 약 5%에서 10% 대비. 어느 정도의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정도 가이드라인에 딱 들어맞았을 때 이러한 괴리율에 나왔을 때 투자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업종별 괴리율을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업종별 괴리율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요? 라고 봤을 때 뭐가 나온다? 바로 2차전지 급락, 목표 주가 괴리율이 발생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괴리율은 33%인데 근데 LG 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는 100%가 넘고 59%가 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괴리율이 크게 나와줬기 때문에 이 종목이 주가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떨어질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도 판단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점 대비해서 괴리율이 크게 나왔다라고 하면 다시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고점 대비해서 괴리율이 많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업종별 괴리율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에서 투자하는데 접목시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매매를 가지고 실전 투자에 접목시키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찝어드리도록 할 텐데, 자, 상승장에서 상승 종목을 노리는 순발 투자를 한다라고 했고, 하락장에서 하락 중심인 종목을 다시금 주가가 떨어진 다음에 올라가는 리바운드를 하는 역발 투자라고 적어놨는데, 사실 상승장에서 상승 종목을 투자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하락장에서 리바운드를 노리는 종목이 가장 좀 핵심인데 이 부분이 저랑 좀 맞는 투자 관점이라고 보는 게 예를 들어서 역발상 투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상승하는 시장에서는 너도 나도 종목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 종목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떤 종목을 중점적으로 투자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하락장에서는요, 특정 종목만 움직임이 나오고 특정 섹터만 움직임이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투자하기가 쉽다라는 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락장에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가 다시금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역발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목 선정은 미국 시장이나 선물 시장을 중점으로 움직임을 보고 다음 시세의 움직임을 맞춰서 투자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투자하는 데 있어서 그냥 단순히 업종과 종목들로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나무가 아닌 이제 숲을 보면서 시장의 판단에 맞춰서 이 종목은 충분히 지금 시장 대비해서는 많이 떨어질 종목은 아닌데 시세에 맞춰서 끌려내린 종목들이 있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는 그런 종목들을 흔히 말해 낙폭 과대주들이라고 하고, 시세 끌려 나오는 우량주들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고 단타로 수익을 내는 만큼 손절매가 중요하기 때문에 다양한 요소를 넣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볼린저 밴드나 아니면 이격도나 등등등등 해당 부분들에 걸려서 이 종목은 내가 판단하는 거에 있어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거나 아니면은 내가 산 기점에서 나는 3%에서 5% 수익 실현 내려고 들어가는데 5% 이상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손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가이드라인을 딱딱 정해서 투자할 수 있어야 되고 확률을 높이는 겁니다. 10번 투자해서 우리는 50% 이상 6번 수익 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성공한 매매라고 부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단타 매매는 어디까지나 확률 싸움이에요. 단 한 번의 수익을 조금이라도 올리기 위해서 투자하는 부분들을 늘리셔야 되고, 그리고 종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은 과감하게 손절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을 부분들은 정리를 하자고 하면은 첫 번째, 과감하게 종목을 손절할 수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 이슈에 맞춰서 매매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BNF가 매매하는 방법들을 내 실전 매매 투자에 접목시켜 가지고 투자를 하셔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개인 투자자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BNF가 어떻게 이제 8천억 자산가에 오르게 됐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이 되었다고 하면은 좋아요, 댓글, 구독까지 꾹꾹꾹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분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